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너 의대 한번 가보지 않으면 살짝 쫄리긴 하지만 비교과 없어도 된다. 의대 비교과 없어도 된다. 니들이 마르타가 돼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했다가는 홍대에서 대항의가 들어올 거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준 게 이제 의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의대 탑5 대학에 대한 부분들, 수시와 정시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시는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게 운이에요. 네, 왜냐하면 한 문제에 따라서 탑5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인데 지금 뭐 무슨 전략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능 잘 보면 땡이에요. 정시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수시인데 수시도 마찬가지야. 내신 잘 나오면 뭐 그 이상 더 좋을 게 뭐가 있어. 사실은 그런 점에서 비교과도 다 알잖아요. 뭐 생명과학 관련된 화학 관련된 비교과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라. 그래서 뭐 온갖 가지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그리고 보면 의대 설명회 하면 맨날 나오는 게 뭐 의대 올해 몇 명이 줄고 몇 명이 늘고 그거 알아서 뭐 해. 나도 몰라. 그거 아마 보고 읽어야 되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각 학교별로 포인트, 지금 당장 생각해야 될 포인트 혹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그리고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 오늘 쭉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탑5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의대 탑5로 가시죠. 자,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탑5라고 했는데 사실 뭐 탑5를 제 맘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 대학들을 탑5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의대까지. 울산의대는 이제 울산에 있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 탑5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또 뭐라 그러시면 제가 또 심으러 갈 테니까. 자, 넘어가시고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각 대학들이 어떻게 의대를 뽑는지를 보시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매번 제가 찍어놓고 그래서 다시 찍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하얀 게 뜰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보이게 하려면 제 얼굴이 시꺼멓게 나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살아야지. 그래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서울대학교 의대죠. 서울대학교 의대는 지역균형으로 40명 뽑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65명 뽑습니다. 인원이 꽤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으로는 지역균형은 서류평가에다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30%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지역균형은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학종이에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서류예요, 서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신 베이스가 아주 높죠. 아주 내신 베이스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자의 기준이 있는데 3과목 각 2등급을 받아야 돼요. 3과목 2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참조하실 수는 없어요. 왜 참조하실 수 없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학종이다. 학종이니까 그럼 이거보다 못한 내신도 붙을 수 있냐? 이론적으로는 붙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붙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1.15라고 해도 1.2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은 1단계 단계별 전형을 해요. 그래서 이제 2배수로 1단계에서는 서류를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1단계 50과 구술면접 50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단계별 전형은 확 줄어들어요. 내신 폭이. 레인지가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로 뽑는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구술면접으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커트라인을 볼까요? 1.25라고 하는 커트라인이 나왔는데 아마 입시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의심이 좀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25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신 베이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과거 애들이 여기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지 못해요. 지금은.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애들이 지원을 했을까? 뭐 상상고나 이런 애들이 아니면 하나고나 이런 애들이 지원했을까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내신 최우수 상위권 학생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얘는 평균 컷이에요. 제가 컷이라는 말을 넣어서 커트라인으로 착각할 텐데 이 뒤에 사실은 분포도를 봐야 돼요.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일반 전형도 사실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촘촘하게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 주고 여기 2.0 하나 주고 3.0 하나 주고 뭐 4.0 하나 주고 이렇게 뽑아도 평균 컷은 1.25에 나오게 돼서 그렇게 돼서 1.25라고 하는 거지 이것만 갖고 아 이건 내신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건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내신 전형으로 보셔도 돼요. 내신 베이스가 많은 전형으로 보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카톨릭 대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얘네는 카톨릭 대 애들이에요. 카톨릭 대 가는 애들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도 학종이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의 커트라인은 지역균형의 커트라인은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는 1.20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과가 사실은 내신도 들어가지만 비교과도 꽤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마도 한 학교에서 한 명, 그러니까 지역균형이니까 한 명 줄 거예요. 2명 주는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2명 다 서울대 의대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 학교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인 학생한테 주니까 전국의 전교 1등 학생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 건데 실질적인 아마 경쟁률은 그래서 4대1 정도 뭐 이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의대 매년 보면 한 3, 4대1 정도에 나오고 얘는 당연히 높겠죠. 올해는 더 높아질 거예요.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균형은 서로 다른 과 원투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이과한테 원하는 최저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수능을 응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수능 응시 안 해도 돼요. 그냥 근데 물론 이거는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응시는 하기는 해야지. 응시 안 하는 학생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응시를 해야 돼. 응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탐에서의 서로 다른 원투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전형 다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했어요. 얘도 학종, 얘도 학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보다는 면접 비중이 적지만 상당히 많은. 왜냐하면 여기는 내신이 봐봐요. 이게 1.15니까 1.0에서 0.15 사이에 빽빽하게 들어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뭘로 뒤바뀌어? 1.0이 1.10이 그럼 붙나? 아니요. 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뭘로 뒤바뀌어? 면접이나 비교과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자사고 특목고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점대 학생들 혹은 3점대 학생들 중에서 비교과가 높고 학력 수준이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는 안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 밖으로 지원하려면 일반 전형 카톨릭 학교장 라인으로 구성이 유리하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카톨릭 대학교 할 때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역균형은 안정적으로 붙겠다라고 한다면 1.10 이내에 들어야 돼. 만약에 1.10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뭐든 역전해야 돼. 비교과로 역전하든 아니면 면접으로 역전하든 어쨌든 역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1.10 바깥이다 라고 한다면 전교 1등인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카톨릭대를 넣고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내려서 넣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는 카톨릭대랑 다 애들이 같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는 꽤 많은 학생들이 중복 지원을 하고 뭐 서울대 합격하면 서울대 가고 떨어지면 카톨릭대 가고 이런 식으로 라인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탑5 중에 연세대학교 보시죠.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천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는 면접형이라고 했었는데 올해 추천형이라고 이름을 바뀌었고 교과로 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뽑냐면 1단계에서 5배수라고 하는 많은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을 뽑게 돼서 사실은 1단계 통과는 조금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뭘 보냐면 교과만 100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1단계 60, 그 다음에 면접 40 이렇게 넣어서 얘도 면접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면접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학생부 교과는 국영수 4과가 주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과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네, 학생부국어 추천형은 Z점수라는 걸 보는데 Z점수의 기준은 제가 연세대학교 동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Z점수를 산출을 해보고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아마 Z점수 일일이 다 산출하기 힘드니까 제가 기준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최저자격 기준이 없으니까 미어 터지겠죠. 뭐 개나 소나, 제가 이런 표현 써서 그런데 개나 소나 다 넣을 거예요. 그렇게 다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전년도 평균 컷이 1.16으로 아주 높은데 올해는 좀 낮아질 거예요. 최저가 없으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평균 컷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연세대학교 이 추천형은. 왜냐하면 Z점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Z점수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미리 추천형 좀 이야기를 하고 갈까? 밑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추천형은 비교과가 거의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탑5 중에서 비교과가 전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1학년서부터 3학년 때까지 공대로 처발랐어. 근데 갑자기 수식 원서 접수하는데 엄마가 너 의대 한번 가보지 않으련? 뭐 혹은 또는 뭐 왠지 내가 의대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학생들이 있어. 이런 학생들 의대 지원해도 되나요? 예, 돼요. 교과 전형 되게 많습니다. 일단 교과 100이니까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카톨릭 때 지역균형 넣으면 돼요. 예, 카톨릭 때 지역균형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카톨릭 때 지역균형은 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지만 최저가 높단 말이야. 근데 난 최저 못 맞출 것 같아.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여기 살짝 제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야. 입시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데, 이게 면접을 보는데 얘네가 작년에는 패스오와 페일이었어. 내가 패스오와 나패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입에 배워서 맨날 PMP라고 하는데 PF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콩글리시 세대라 그냥 패스오와 나패스라고 해도 또 혹시 그거 가지고 또 댓글 달고 그러지 말고 그냥 패스오와 페일이라고 들읍시다. 그러니까 패스오와 페일인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로 끝장나. 그러니까 공대 지원하다가 의대 가도 돼. 아시겠죠? 그러면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만약에 패스오와 페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아닐 가능성이 꽤 되죠. 그때까지 코로나가 제발 종식되라. 종식되라. 나도 진짜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학생은 종식 안 됐으면 좋을 수도 있겠다 보니까. 왜냐면 패스와 페일이 면접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면접을 보게 됐을 때, 그러면 그때는 전공적합성이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얘네는 재시문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기부를 펼쳐놓고 얘가 전공적성이 얼마나 높으나 이거 점수를 안 매긴다는 거야. 그냥 문제를 푸냐 못 푸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쫄리긴 하지만, 내가 좀 쫄리긴 하지만 그냥 과감하게 이야기할게요. 비교과 없어도 된다. 의대 비교과 없어도 된다.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요강대로라면 어쨌든 얘네는 의대 비교과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기준 이야기 한다 그랬죠. 요거 혹시나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보이면 제가 밑에다가 스크립트 다 넣어 놓을게요. 그거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추천형은 표준 편차 20 이내에 1.3 이내 조건을 충족하면 한번 지원해 봐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 정도가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고에서 20 이내면 학력 수준이 아주 높은 학교예요. 그래, 아주는 아니고 조금 높은 학교예요. 이런 학교면 1.3까지 지원해봐라. 왜냐하면 면접에서 뒤바뀔 수 있으니까 올해는 1.3까지 한번 넣어봐라. 5배수 안에는 들어갈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형은 표준 편차 10 이내에 2.0. 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표준 편차 10 이내에 드는 학교들이 있어. 그런 학교들은 2.0 이내 조건에 충족하면 지원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이 면접에서 또 뒤바뀔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 2.5까지도 넣어봐. 아니 연대 의대인데요. 한번 내 얘기 듣고 한번 넣어봐. 괜찮아. 한번 넣어봐.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심으로. 그러니까 왜 남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나.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면접으로 뒤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1단계가 통과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 한 2.0에서 2.5라도 표준편차 12 되면 한번 넣어봐. 괜찮아요. 한번 넣어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인데 이게 더 많이 뽑죠. 이게 더 많이 뽑아요. 그래도 1단계는 얘가 더 많이 됩니다. 더 많이 되는데 얘는 42명이나 뽑는데
1단계에서 일정 배수 뽑는데 아마 2.5배수에서 3배수 정도 뽑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뽑으면 서류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1단계에다가 면접 40이 들어가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고 얘네 학교는 면접 비중이 다 재신문 면접이고 면접 비중이 높아요. 연세대학교만 유일하게 유일하게는 아니다. 왜냐면 서울대 일반전형도 재신문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 일반전형 요것만 재신문 면접이에요. 재신문 면접으로 푸는 문제가 나온다라는데 얘네는 최저 자격 기준이 있는데 의대에 비해서는 별로 높지 않아요. 전년도 커트라인 생각하지 마. 내가 보기에 이거 의미 없어. 올해 또 바뀌었잖아. 최저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한테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니까 지원을 해라. 좀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3등급 바깥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비교과가 우수하다면 지원을 하고 얘는 비교과 베이스가 매우 높은 전형이다. 자사고 특목고를 열어주는 건 비교과 베이스가 높은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고 비교과가 우수하면 1.5 지원 가능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Z 점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 볼 수도 있어. 지네가 내부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강상으로는 얘는 정성평가야. 정성평가니까 비교과가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1.5까지도 일반고 1.5까지도 한번 지원해봐라. 그리고 면접에서 뒤엎어야 된다. 1단계 통과될지는 사실은 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얘도 내신 베이스가 좀 있기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한 1.3, 1.4 이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운이 좋게 통과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얘가 진검승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을 하되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지원 가능이야 합격 가능이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한번 1.5인데 비교과가 아주 높다. 예, 뭐 내가 보니까 의대 비교과가 상당히 다른 학생들보다 높게 있다라고 한다면 비교과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은 자사고, 전사고 3.5까지, 자사고 2.0까지 이렇게 쫄지 말고 지원해라.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봐라 라는 거예요. 올해는 커트라인이 떨어져요, 얘가. 그래서 내가 전년도 커트라인,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전년도 커트라인 참조할 게 하나도 없어. 예, 요강들이 조금씩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고 그 학교가 요강이 안 바뀌었더라도 다른 학교가 요강이 바뀌면 이 탑5는 다른 학교에 의해서 커트라인이 조정이 돼. 왜냐하면 이 학교의 커트라인이 낮아지면 이 학교로 와르르 가면 그러면 어때요? 보니까 이 학교가 다른 학교가 상대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 커트라인이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평균이잖아. 평균은 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쫄지 말고 많이 넣으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뭐 제가 연세대학교 혹시 꼭 보세요. 제 동영상을 보세요. 그럼 정말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하고 작년에는 둘이 중복 지원이 됐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우수한 애들이 여기 다 들어와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로 갔어 애들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떨어질 거야.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어떤 생각을 하겠니? 연세대학교 이런 생각을 하겠지. 교과 전형 따로 만들었으니까 교과 좋은 애들은 교과로 뽑고 여기는 비교과로 뽑겠다라고 해서 선이 명확해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학교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얘는 그래 우리는 이쪽에서 왜냐면 비교과를 많이 봐야 그래야 학교별 차별도 할 수 있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학교별 차별도 할 수 있고 학력이 우수한 학교의 애들도 뽑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은 그냥 그래 내신만 좋은 애들 뽑자.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우리는 봐가지고 비교과 좋은 애들 뽑자라고 하면 내신 컷은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올해 살짝 쫄지 말고 작년도의 기준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신 컷은 의미가 없어요. 왜 없냐면 항상 이런 단계별로 해서 여기 면접으로 결정나는 건 얘로 결정나요. 네, 항상 비슷한 내신으로 모여져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면접에서 당락이 뒤바뀐다. 이 밑에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앵글도 좀 낮췄어. 예. 그래서 여기 당락이 뒤바뀐다라는 거고. 탑5 중에서 유일하게 재신문 면접이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보니까. 아니야. 서울대 일반 전형이 있어. 내가 잘못 적었어. 근데 어쨌든 그러지. 두 전형 다 모두 다 재신문 면접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카톨릭 대학교인데요. 카톨릭 대학교는 새롭게 신설된 게 있죠.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거예요. 뭐냐면 학생부 교과로 하고 면접은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교과 100이야.
교과 100이고 이건 패스와 페일이니까 이건 점수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 교수 욕만 안 하면 돼. 예,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교과 1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럼 이거는 되게 들어가기 쉽겠다. 뭐 내신만 좋으면 들어가겠네. 그러는데 짜잔. 4개합 5예요. 수능을 아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탑5 중에서 제가 보기에 내신만 좋아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 예, 없어요. 뭐가 하나가 더 붙어야 돼. 수능을 잘하거나 비교과를 잘하거나 붙어야지 내신만 좋아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뽑았던 학교장 추천인데요. 이 학교장 추천은 1단계에서 4배수로 뽑고 그 다음에 면접 30을 보는데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실질 반영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카톨릭 대학교는 면접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는 아까 앞에 있는 연세대학교나 아니면 서울대학교나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요. 또 이거 듣고 면접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얘네는 3개합 4라 얘하고 보면 뭐 이거는 4개합 5고 3개합 4잖아 이런데 얘하고 얘는 엄청난 차이야. 예, 이거는 해볼만 해. 예, 그래서 내신이 좋아요. 1.18인데 그럼 1.18보다 떨어지는 애도 되겠느냐? 당연히 돼요, 올해는. 이것도 요한이 바뀌었잖아. 뭐가? 얘가 바뀐 게 아니라 얘가 바뀌었어. 얘가 늘어나면 내신 좋은 애들은 다 이쪽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평균값보다 낮아도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하나씩 좀 이야기하고 논술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지역균형이 신설됐어요. 그죠? 내신 100이지만 최저가 높아서 1.2까지 무조건 된다. 제 말 들어요. 예, 추합으로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죠? 아마 1.2 이내에 드는 애 중에서 이거 맞는 애면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 딴 데로 빠지는 애들도 많고 뭐 수두룩 할 거야. 그러니까 뭐 고대도 있다. 근데 고대보다는 카톨릭대 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1.2까지는 무조건 되니까 그냥 넣어봐. 예, 추합으로 될 거야. 한참 돌고 돌아서 될 거니까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에서 비교과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 이것도 급 의대 관심 가진 애들도 넣어도 된다.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연세대학교 추천형도 살짝 그런 성격인데 얘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비교과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학교장 자사 특목고 잘 봐주지는 않는다. 가급적이면 연대 서울대로 이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연대 화루나 아니면 서울대 일반 전형이 조금 더 자사고 특목고한테 유리한 성향을 보여요. 얘는 내신 베이스가 강해요. 근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얘가 생겼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 이거는 저도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올해 오늘 갈 니들이 마르타가 돼야 제가 내년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는 비교과를 조금 더 보기는 하지만 대대로 왔을 때 보면 내신 베이스가 강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그렇게 서울대나 연세대처럼 많이 갈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은 매우 높아요. 전공적 합성을 매우 높아서 서류평가에서 전공적 합성을 비교과를 35%를 보고요. 면접에서는 거의 전공적 합성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이 면접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적 합성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장 추천하고 서울대 일반 전형하고 면접날이 같은데 어떡하나요? 그런데 올해 같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데 일단은 면접날이 같은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서울대 카톨릭대를 다 써주는 학교가 있을까? 고등학교가.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둘째 하나 넣으면 돼. 그래서 지균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1.10 이내에 든다라고 한다면 그냥 너 서울대학교 지균으로 넣고 1.10 바깥이다라고 하면 내 생각에 카톨릭대가 조금 더 유리해. 그래서 카톨릭대로 조금 좀 바꾸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데 비교과가 아주 좋다. 1.20인데 비교과가 아주 좋다. 그러면 서울대 지역균형도 도전해 볼 만은 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아주 특별한 학생이에요. 2개 다 써준대 학교에서. 그리고 2개 다 원서를 넣어. 이게 좋은 방법일까 나쁜 방법일까는 글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데 2개 다 넣고
그냥 나는 서울대 카톨릭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꼭 가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 다 넣고 나서 지역균형으로 넣고 일반 전형으로 넣으면 제일 좋겠지만 나는 지역균형으로 넣겠다. 경쟁률도 낮고 그러니까 올해 일반 전형은 좀 더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 개 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경쟁률 낮은 데로 면접 보러 가면 돼. 네, 이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경쟁률은 무조건 저기가 낮을 거야. 지역균형이 낮지만 그래도 봐서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아 여기가 합격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봐서 경쟁률이 조금 낮다.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가 좀 더 낮아졌다. 그러면 그렇게 보러 가면 돼요. 이런 학생들이 있기는 있어요. 1.2 이내의 학생 중에서 비교과 중상 정도인 학생 중에 둘 중 하나라도 안정적으로 붙고 싶은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가면 좋겠고 아니면은 그냥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 라인을 타는 게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이 안 되는 학생인데 정시로 가겠다라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은 수시 안 쓸 것 같죠. 다 써. 나중에 시간대 그때 되면 다 쓰게 되니까 그때 가서 쓰면 돼요. 그냥 봐서 논술 한 장 카드 남았으니까 쓰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왜냐면 3개합 4라 최저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조금 추천하는 건 뒤에 있으니까 그거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울산의대 그냥 다 넣어놨어요. 성균관대는 학종학과에서 뽑아요. 학종학과에서 25명을 뽑고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을 보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내요. 그죠? 면접을 20이라고 하는 면접이 들어가는데 면접이 그렇게 크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얘는 대표적인 비교과 전형이에요. 예, 비교과를 아주 많이 보는 전형인데 전년도 평균 컷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1.50이면 이게 1.50이겠니? 아니요. 여기는 2.0 바깥에 강남권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밑에 한번 보시죠. 성균관대는 매년 그렇듯이 미어 터진다. 왜 미어 터질까요? 이거 최저가 없잖아.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미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사 특목고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안 보고 제가 항상 느끼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자기 나름대로의 학교 레벨 기준이 있어. 네, 그게 눈에 보여요. 보면은 이 학교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보면서도 항상 느끼는 건데 표준 편차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잘 안 뽑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소문도 났었어요. 성대는 수능 점수 보고 수시를 뽑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살짝 그것도 의심이 가는데 제가 이거 얘기했다가는 성대에서 대항의가 들어올 거야. 살짝 의심이 갔던 해가 있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학생들 보니까 꼭 그건 아니더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대가 사실은 수능 점수를 보고 뽑지는 않아요. 그것도 낭설이에요. 낭설. 그런데 어쨌든 나름대로의 분류한 학교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커트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 선배가 아니구나. 선생님한테 진학제도 선생님한테 우리 학교를 어느 정도로 성대가 선호하나 이거 물어보는 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학교들보다도 서강대, 성균관대는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얘네는 그래서 비교과 베이스가 높아요. 학교를 많이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성균관대는 유일하게 수능 전에 결판이 나요. 그래서 이제 면접도 수능 전에 다 나니까 그냥 뭐 수능 전에 뭐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러겠다. 성대 의대로 만족한다. 뭐 다 붙여주면 감사하지. 뭐 근데 아무튼 가겠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울산대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요. 1단계에서 5배수로 뽑고 서류평가를 하는데 면접이 50이나 들어가요. 여기 지역인재도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잘 보면 최저 자격 기준도 3개합 3등급이고 3개합 3등급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다. 3개합 3등급하고 4개합 5등급하고 어느 게 받기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4개합 4개가 제일 어려울 테고 그 다음에 3개합 3등급이 조금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얘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하나가 좀 모자라는 애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절사를 해요. 그래서 1, 3이면 2등급이 돼버리고 1, 2면 1.5니까 잘라버리면 1등급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얘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논술은 넣어볼 만해. 이게 왜 그러냐면 논술을 로또라는데요 그러는데 이거 로또 아니야. 뭐 한양대 논술, 한양대 의대 논술 이거 로또지. 왜냐면 최저가 없으니까. 근데 얘네는
실질 경쟁률은 매우 낮아져요. 왜냐면 이거 맞추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얘는 혹시나 내가 내신 지금 보니까 뭐 2점대, 3점대야. 그런데 정시를 지원할 거야. 그러면 수시 놀리나? 아니, 여기 지원하라고. 네, 여기 지원하라고요. 여기는 이제 수학하고 영어가 나와요. 영어가 나오는데 의대 관련된 지문이 나오니까 봐서 수학과 영어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로또 아니에요. 네, 로또 전형과 로또 아닌 전형을 논술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카톨릭 때는 로또 아니고 그냥 조금 좀 잘 써야지만 합격하는 데고 얘는 조금 못 써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로또인데는 한양대, 연대, 연대 논술 빼먹었네, 제가. 아까 보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대 이런 데는 로또예요. 왜냐면 최저가 없으니까 그건 실질 경쟁률이 뭐 그냥 100대 1이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많아서 수능을 잘하는데 내가 정시로 간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울산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1.30 정도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1.46인데 지역인재 전형은 항상 0.1 정도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자사고 특목고가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안 뽑아준다 이거는 아니니까 지원을 해보기는 하되 여기는 비교과 베이스보다는 내신 베이스도 살짝 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는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수시 지원 방법 정리. 제가 대비 방법이나 이런 건 탑5 말고 다른 의대들 쫙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비교과 순서예요. 카톨릭 때 지금 비교과 없어도 돼요. 연세대 추천 없어도 될 것 같아. 내가 아까 그랬지. 이거는 장담 못 한다고. 울산대 지역인재도 사실은 비교과 좀 약해도 돼요. 그 다음에 카톨릭대 학교장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서울대 직윤 이거 학종이에요. 학종. 비교과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울산대 학종도 비교과 있어야 돼. 단 자사고 특목고는 잘 많이 안 뽑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지원 불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화로 비교과 베이스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이에요. 성균관대 학과 전형. 이거 그랬죠. 이거는 완전한 비교과 전형이다. 예, 학교 내부 기준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서울대 일반 전형. 얘는 실제로 물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내신 조금 약해도 되긴 되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을 내신이 약하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신도 좋아야 되고 비교과도 좋아야 돼요. 울산대 논술은 내신 좋지 않으면 넣어봐도 괜찮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로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톨릭은 뭐 육농술 각오한 학생들은 넣어라 라는 거예요. 뭐 그리고는 다른 부분들 대비 방법은 제가 적어놨다가 지웠어요. 지운 이유는 다른 의대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좀 더 간단합니다. 정시 지원 방법 그런데 정시 예상 컷도 제가 다 알려드린다 그랬죠. 297에서 295예요. 아우 편하다. 내가 진짜 그 약대 정시 커트라인 해놓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297에서 295라고 제가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뭐 294가 된 경우도 있어. 298인 경우도 있었고 5월 만점인 경우도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297이면 어떻게 돼요? 99, 99, 99 찍은 거야. 예, 99. 그러니까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과탐 합쳐서 평균으로 봤을 때 1% 정도씩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겠지 뭐. 서울대 의대. 그죠? 아니면 아예 올 만점을 받은 경우 뭐 이렇게 되겠고 295는 뭐 울산의대가 여기 차지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 울산의대를 이야기를 할게요. 울산의대를 주시해라 라고 했는데 서울대 빼고 다 가군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탑5 중에서 4개가 가군이고 여기 하나가 나군이야. 그러니까 서울대만 나군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렇게 분산해서 넣겠죠. 애들이. 가군은 분산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군은 다 서울대를 넣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 나군에 다른 대학을 넣겠죠. 뭐 경희대, 뭐 이런 경희대? 하여튼 경희대 나군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넣게 되는데 이게 울산의대가 여기서 이제 여기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재작년에는 대빵꾸가 났어요. 인하대 의대보다도 낮았어. 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빵꾸가 안 났어. 제 레벨로 이렇게 갔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건 당연하겠죠.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얘를 낮춰서 다른 대학에 나군을 넣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살짝 낙동강의 오리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넣느니 조금 낮은 대학을 넣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울산의대를 경쟁률을 보고 넣으면 실제로 빵꾸가 나는 해가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안 적었네.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대폭발이 날 텐데 울산의대의 경쟁률을 보지 말고 고대 경쟁률을 봐요. 고대의대 경쟁률을 봤을 때 고대의대 경쟁률이 미어터진다 그러면 그 해에는 울산의대가 빵꾸 날 확률이 높아. 왜 그러냐면 울산의대 갈 애들이 고대 같은 가문이거든. 그래서 고대로 늘 가능성이 고대로 모였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하대 의대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제 그냥 동영상을 본 학생들만 조용히 알고 있읍시다. 이걸 뭐 다른 데서 떠들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또 이제 나중에 또 대폭발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빵꾸학과는 제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좀 참조하세요. 올해 뭐 빵꾸 난다는데 네가 얘기한 거 다 틀렸어. 예, 많이 보면 제가 다 틀리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유의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짧게 이야기할게요. 국어 수학에 대해서 정말 얘기 많이 나오죠. 엄매해야 되느냐, 화작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기하해야 되느냐, 아니면 미적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입시 지금까지 한 20년을 했는데 20년 동안에 올해만큼 국영수를 가장 보정 점수를 정확하게 하는 해가 없어요. 표준 점수는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매기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원래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난이도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걸 알 수 없어요. 표준 점수 제도는. 그래서 맹점이 있어. 근데 이번에 보완한 건 이론상으로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과목의 점수에 대비해서 얼마나 잘 받느냐 못 받느냐를 보기 때문에 난이도와 그 다음에 학생 수준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전혀 내가 보기엔 불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무조건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미적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선택해. 단 이럴 수는 있어. 어떤 거냐면 미적에서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맞췄어. 그러면 내가 기하를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데 그 확률은 5% 미만이야. 내가 보기에. 그거 바라고 미적을 선택하는 것보다 네가 잘하는 거 해. 네, 네가 잘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떻게 달라질 수는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과탐인데요. 과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특히 서울대 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 의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변환 표준 점수를 봤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표준 점수를 백분위와 보정을 해서 백분위와 함께 보정을 해서 봤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과탐도 표준 점수로 한대. 그러면 만약에 표준 점수 만점의 차이는 매년 5점에서 6점 정도 차이가 나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물리2를 선택했거나 물리1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이거는 고1, 2 학생들이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만점을 받아도 5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뭉청 깎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전국 수석을 하고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올해는. 서울대 의대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또 갑자기 미쳐서 과탐을 확 바꿀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서울대학교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가. 진짜로 불만이 많나 제가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지역균형 까고 그 다음에 정시 까고 계속 까는데 이거 진짜 까고 싶어. 진짜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표준 점수로 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 요강이 나오게 되면 지금은 요강이 안 나온 때예요. 요강이 나오면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내가 항의를 하고 싶기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뭘 또 항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는 문제가 좀 된다. 그래서 과탐 선택할 때는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만약에 최상위권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에요. 뭐 다른 데는 상관없어요. 예. 그런 데는 조금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정시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얘기했잖아. 정시는 운인데 그 운이 어디서 좌우하느냐 하면 국어에서 좌우해요. 애들이. 다 잘 나가다 국어에서 삐끗해가지고 점수 안 나오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 수학은 다 만점 받고 잘하고 이러더라고. 의대 가는 학생들은. 그래서 진짜 고3 때 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국어 안 틀리게 해라. 제가 또 동영상 홍보해서 죄송한데 국어 공부 안 틀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 기초부터 다시 해. 다시 해서 국어 문제 절대로 안 틀리는 안 틀려야 정시로는 잘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끝났네요.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30분이 넘었어요. 제가 찍으면서 보니까. 뭐 제가 잡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의대 가는 방법, 그것도 탑5의 상위권 의대를 가는 방법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 중에 주의할 것들 몇 가지만 가지고 내신 잘 받으면 되고 뭐 수능 잘 받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냐? 그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학생에게 최선의 결과가 아닌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학생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확률상.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